오늘 국회가 메르스 현안질이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으로 매우 바쁩니다만은 메르스 못지않게 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 학생들과 함께 워킹 홀리데이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정의당 청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대행, 또 윤수영 부위원장, 김한경 위원 와주셨습니다. 또 정의당 비정규직 TFT에 참여하고 있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와주셨습니다. 또 연대 발언을 해주실 청년유니언의 오세연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또 저희 정의당의 청년 부대표인 문정은 부대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돈도 벌고 언어도 배우며 여행도 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스펙의 일종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워킹 홀리데이가 워킹 호러데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직 TFT가 공동으로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한 바 있는 청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데에 따르면 이 중에 58명이 부당한 노동을 경험하고 39명은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노동의 유형은 최저임금 위반이 65.5%, 임금 체불이 39.7%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당 노동행위나 인종차별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 중에서 대사관이나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참여자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한인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올해 4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27살 한국 청년이 7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2013년에는 한인 여대생이 살해당한 사건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우리나라 청년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권은 누가 보호를 해야 하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학생들이 스스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외 체류국 정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야 합니까? 이제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학생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외교부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노동 담당 중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노무관을 파견받아 청년 학생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대행 강현욱 위원장이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된 강현욱입니다. 언뜻 보기에 워킹홀리데이는 돈도 벌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는 꿈만 같은 기회입니다. 연간 4만 명을 웃도는 청년들이 출국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기도 합니다. 실제 외교부도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직 TFT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워킹홀리데이는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동떨어진 채 글로벌 열정페이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노동 실태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분석한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고 총 100명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청년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응답자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호주 참여자의 비율이 60%에 달해 압도적이었습니다. 먼저 부당한 노동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막론하고 총 응답자의 58%가 워킹홀리데이 중 부당한 노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65.5%로 가장 압도적이었고 임금 체불 39.7%, 계약 위반 29.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호주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비율이 72.1%로 나타나 여타 국가에 비해서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70.5%가 한국 교민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 한국교민업소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전체 참여자의 80%에 달해서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한국교민업소에서 일하는 청년 10명 중 8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의 증언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응답자들은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캐시잡이나 수주 간의 주급을 일종의 보증금처럼 잡아두고 임금을 체불하는 디파짓 또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90%를 넘는 응답자가 문제를 참고 넘어갔다거나 스스로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이곳은 그런 곳하는 곳이 아니라며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사태 방관뿐만 아니라 외교당국의 사전 안내나 교육 또한 부실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생했을 시에 구제 절차를 사전에 안내받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교당국은 기본적인 출국자, 성별, 연령별, 수치 통계 등을 묻는 질의에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실태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작정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구체적인 요구와 정책 제안을 뒤이어 정의당 비정규 TFT 조성주 위원께서 발언해 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수치나 통계 자료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요청하시면 보고서 전문도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유니언의 오세현 사무처장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언 사무처장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비싼 비용에 어학연수를 가기 쉽지 않은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워킹홀리데이입니다. 영어라는 든든한 스택을 쌓으면서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까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택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기존 연구들을 찾아보면 사실 청년들의 글로벌 경험에 대한 이 연구와 조사들은 주로 여행과 어학교육 그리고 대중문화 영역에서 다뤄진 경우가 많았고, 청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58%가 워킹홀리데이 중에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는데요.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계약 위반, 부당해고,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이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들이 다양한 부당 노동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워킹홀리데이 실상은 대부분 도시에서 판매나 서빙, 청소, 건설 노동을 수행하고,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워킹홀리데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호주에서는 이 농장에서 인 노동자로서 계절 노동을 하거나 호주의 부족 직업군 내에 저임금, 비숙리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노동은 이 노동의 유연성이 극대화된 성격을 지니면서 열악한 청년의 노동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이 워킹홀리데이 청년들의 이 임시적 위치는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무기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접근 가능한 노동 직종이 남성에 비해 제한되어 있고, 또 남성에 비해서 저임금의 노동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은 노동과 여행의 노동적 경계에서
이 워킹의 문제는 청년들이 스스로 감내해야 될 과정으로 덮어두고 홀리데이의 범주에서만 놓으면서 자신의 노동을 임시적이고 한국에 돌아가서 추억할 만한 경험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열정과 경험을 담보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동권 침해의 문제가 한국 사람에게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직장을 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등에 취업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언어가 반부되어야 하는데 이 수준이 안 되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일을 찾다 보면 중간 관리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간 착취를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특히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부당한 노동을 경험한 사람 중 70%가 현지 한국 교민업소에서 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교민단체와 문제 해결을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청년유니온에서 해외 취업이나 워킹홀리데이 사례를 밝힌 바 있는데요. 당사자에 따르면 모집 공고와 달리 100% 인센티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이 약선됐다는 점, 그리고 취업 이후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고 해외 취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해외 취업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외교 당국의 책임적인 자세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다양한 목표와 해외 생활에 꿈이 있어서 지원했겠지만 국내 임금의 문제나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가 없었다면 굳이 타지에서 일을 하겠다는 선택을 내렸을까 하는 마음에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여행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학 능력 향상이나 취업 준비까지를 주 목적으로 외국행을 택하고 있고 또 상당수의 청년들이 취업 노력의 일환이나 해외인을 염두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으로, 중남미로, 또 호주로 해외 취업과 워킹홀리데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조사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워킹홀리데이의 환상과 긍정적 이면에 감춰져 있는 청년 노동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유니언의 오세훈 차장 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정의당 비정규 TF팀의 조성주 의원께서 정의당의 대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의당 비정규 TFT 위원을 맡고 있는 조성주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을 하고 중남미 순방의 성과 중 하나로 칠레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멕시코하고도 올해 연내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해외 취업, 청년들의 해외 취업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워킹홀리데이입니다. 그러나 앞서 조사 결과를 보셨듯이 워킹홀리데이 관련돼서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그 청년들의 노동인권 관련돼서는 외교부가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실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출국 직전까지 본인이 해당 국가에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출국을 하는 그 사이에 외교부나 이런 데로부터 어떤 현지 안전이나 노동 문제, 현지 법체계, 행정 관련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는 대안으로서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각 국가들의 대사관과 영사관들을 통해서 현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한 노동 실태 전면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실제 당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기서 부당한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당하더라도 현지 법이나 현지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증언자는 6년째 임금 체불을 당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 재외 공간에 이런 워킹홀리데이 또는 현지 유학생들의 노동권이 침해됐을 때 현지 재외 공간에서 상담하고 구제 절차를 대행하는 이런 행정체계가 시급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출국하기 전에 사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데요. 사실 현재 외교부는 출국 직전까지 단 한 통의 이메일조차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노동법과 현지에서 긴급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수첩 또는 집합교육을 수첩을 배포하거나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의당의 워킹홀리데이 노동실태 조사를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청년들의 노동인권 문제가 좀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정의당 역시 그 노동권을 보장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청년 해외 취업으로 국내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실제로 이 일을 외교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혀 이 워킹홀리데이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동착취 현장으로 내보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워킹홀리데이 노동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